18번째 시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단 국세청 분들은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업권이라는 개념도 잘 없는 회사가 더 많으니까 이런 거 알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영업권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세법에서 이게 인정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691에 이게 뭐냐? 서화골통품 뭐 이런 거 나무 이런 건 감가상각 안 하죠. 칠판 나무 얘기를 해드릴까? 나무라고 하는 거는 회계 처리할 때 임목이라는 계정을 쓰는 회사도 있고요. 정원수라는 이런 계정에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구축물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회계 처리 있는데 여러분 기본으로 뭐야? 나무를 감가상각할 수는 없잖아. 나무라는 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조심할 게 나무가 건물이나 구축물 계정에 나무를 포함시켜서 회계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명세를 들춰보면 나무 취득 금액이 나오거든. 그럼 그걸 조사받으면 나무를 건물을 뭐 40년 상각하든 20년 상각하면 그 나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선금을산에 유보됩니다. 그럼 문제는 좋아. 상각 안 하면 좋은데 봐. 비가 많이 왔어 여름에. 그래서 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나무가 썩었어. 나무를 그럼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문제는 나무를 그때 10그루를 사왔다고. 그럼 원가 계산하라니까 나무 10그루에 1억 원을 줬어? 그럼 하나씩 1,000만 원이잖아. 그래서 남발을 붙여 나무 1, 나무 2, 그리고 나무 4가 돌아가셨음. 이렇게 사진 찍고 찍고 파낸 거, 그리고 나무 4 원가 1,000이잖아. 1,000만 원을 그냥 이런 게 손상차손이야. 손상차손이고 선금입니다. 어저께 했잖아. 유형자산이 뭐 파손부패나 날라간 거니까. 알았죠? 그런 것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핵심 예규에 그 1번 필수적 예비 부품에 동그라미 2번 나름 중요하다 그러죠. 빨리 읽어보세요. 읽어보시오. 자, 칠판 여러분이 자 기계장치를 500억짜리를 사셨어요. 기계장치를요. 근데 기계가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품을 40억을 주고 사서 지금 일단 창고에 넣어놨어. 언제든지 바꿔 끼려고. 에브리바디 대답. 여러분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요 부품 40억은 기계장치야, 건설 중인 자산이야, 저장품이야. 둘째, 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해? 여러분 생각과 다를걸? 생각과 달라. 이거는 처음부터 기계장치야. 540억. 그래서 처음부터 540억으로 감가상각해. 생각과 다르지? 여러분은 교체했을 때 자본적 지출을 할 것 같았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회계도 법인세도 똑같아. 이렇게. 그게 써 있었던 거다. 빨리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지? 처음부터 기계야. 처음부터 감가상각해. 법인세법도 똑같아. 오케이? 아주 깔끔해. 이렇게 배우시면 밑에 2번 홈페이지 시작 1급. 홈페이지 1급. 오초 끝. 질판 빨리 여러분. 자, 이거부터 해.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두 개가 있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거랑 우리가 기계장치 돌릴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계장치 같은 특정한 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기계장치야, 그 소프트웨어도. 근데 범용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회계학은 무형자산인데 세법은 비품이야. 달라. 그래서 세법은 비품이 5년이라는 건 알 테니까 여러분도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하되 5년간 생각해야 세법과 똑같기 때문에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칠판 버전업이라고 있잖아. 버전업 할 때 돈 들어가잖아. 그것도 회계학은 무형자산 똑같은 거야. 버전업 비용도. 근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있잖아. 그지 여러분? 홈페이지를 제작해. 홈페이지를. 그래서 이거는 세법은 비품이지만 원래 그죠 여러분요. 홈페이지는 무형자산인데 조심해야 돼.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뭐냐면 여러분도 홈페이지가 있어? 그럼 홈페이지가 그냥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제품 판매도 접수를 받아? 약간 달라. 그러니까 판매랑 관련 없이 그냥 일반 회사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홈페이지다. 그럼 이건 원래 회계학은 비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판매도 된다 그러면 무형자산인데, 근데 어쨌든 세법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 다 비품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회계도 이런 거 그냥 무형자산으로 잡아서 똑같이 5년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넘어가고 와 재밌다. 됐고요. 그다음에 취득가액 별거 없어요. 다 아시는 얘기고요. 이때 하나 이제 어디 가서 왜 안 나와? 잠깐만. 뒤에 가서 나오나? 뒤에 있는데 여러분 일단 미리 할게. 뒤에 있다 눈으로 보여줄게. 여러분 빨리요. 우리가 자 드디어 기계장치를 설치했는데 자 빨리 기계장치는 여러분 언제부터 감가상각이 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할 때부터 감가상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기계를 만들든 사오든 이 안에 시운전 기간이 있어요. 시생산을 한다고요. 시생산을 합니다. 작업. 그래서 시생산을 해서 간다 여러분요. 자 원가는 3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 중에 일부는 판매를 했어. 그래서 10개는 회수됐고 넷두로 20억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뭘 하기도 전에 이건 당연히 20억은 기계장치 원가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 회계 기준은 이게 기계장치인데 국제 회계 기준은 한 2, 3년 전에 바뀌었어. IFRS는 매출 원가고 요놈이 매출이야. 그래서 요놈은 단기 손실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 회계랑 일반 회계가 너무너무 다르잖아. 일반 회계는 기계장치로 가는데 국제회계 기준에는 매출 손실이야. 대답,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런 거 좀 애매해. 그래서 제가 뒤에다 써놨지만 근데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통칙이라는 게 있거든. 통칙이 있는데 통칙은 자산으로 가라고 돼 있어. 그러면 세법이 요렇게 20억을 잡으면 이거는 사실 손금불산이 기계장치 20억 유보가 원래 맞는 거야. 통칙에 따르면. 근데 내가 뒤에 써놨다니까. 통칙도 그랬지만 또 어떤 유권 해석도 있냐면 그냥 회계 기준에 따라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그대로 따른다라는 유권 해석이 또 있어.
그 해석을 따라가면 일반회계는 자산 처리하고 세무조정 없고 국제회계는 손익 처리해도 세무조정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통칙을 따르면 선급을 산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IFRS 세무조정이 어려운 거야. 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아까 아이고 국세청 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국세청 분들이 세무조사를 나왔어. 그럼 이렇게 IFRS나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매일 중요하게 여겼던 뭐 세무조정 유보들 사실 이런 건 잘 안 따지세요. 본인들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오면 맨날 부당행위들, 어떤 계약들 주로 이런 것들을 보지. 요런 유보들 우리가 하는 오리지널 세무조정에 따르는 이런 조사는 조금은 사실 좀 어렵지 않아. 서로 간에 논란도 많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솔직히 저라면 세무조정 안 한다. IFRS여도. 알았나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즉시상각 뭐 이런 거 100만 원 이하다 이런 거 안 해 우리. 이런 거 안 하고 700페이지가 우리 했죠. 시설이 개체 기술 낮고 사업 폐지 폐기하면 선금인데 여러분 700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빨리 읽어요. 빨리 읽어요. 자, 우리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옷 파는 데 보면 맨날 뭐가 변경되고 막 그런 거 행거 같은 거 알잖아. 이거를 기존 인테리어를 폐기 처분했대. 여러분 잡아줘. 이런 인테리어 설비는 보통 회계 처리가 비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기계장치가 문제가 생겨서 폐기했다. 기계장치를 뜯어서 철거해서 버렸다. 이러면 손금이야. 미상각 잔액이. 근데 우리가 칠판 잠깐 봐줄까? 여러분 사장님이 5천만 원짜리 책상을 샀어. 사장이잖아. 근데 누가 와서 기분 나쁘다고 뻥 찼어. 책상이 뽀개졌어. 산지 2년밖에 안 됐어. 내용연수 5년이잖아. 그럼 이거 봐봐. 뽀개버렸지. 부서졌지. 그럼 이걸 다 일시의 송금으로 인정해 줄 것 같아? 아니면 이 비품이 뽀개져도 나누어서 감가로 갈까? 논란이 있는 거야. 왜 논란이 있냐면 이 책상이 진짜 누가 뽀개졌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어?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런 비품들은 감가상각에 따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하나 나왔네. 행거 같은 것들을 폐기했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사장이 뽀개면 뭐랄까 사진도 찍어놓고 비디오도 찍어놓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버렸다. 중고상이 와서 얼마 받고 팔았다. 그러면 다 선금으로 된다. 그 뜻 같아요. 알았죠? 비품도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밑에 가서 다른 거 없어. 동그라미 3번 이건 정말 더럽게 중요한 놈이 나왔어. 칠판 봐요. 여러분 금형이에요. 금형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금형이라는 거는 형태를 틀을 따는 거야. 틀을 따는 건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히스토리가 있어서요. 이게 2020년부터 어쨌든 얘는 기계장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10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까지 금형을 샀는데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기계장치고요. 내용연수도 10년으로 생각하면 될 거잖아. 맞죠? 근데 올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여러분 금형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해. 그러니까 세법에서 내용연수가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는 맞다고요. 근데 내용 연수를 여러분의 오리지널 세법이 정한 업종별 내용 연수가 아니라 금형은 5년으로 가래요. 여러분 빨리 말해. 그러면 요때 취득한 금형은 올해 어떻게 하면 돼?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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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부딪힐 때 먼저 제가 쓴 책을 보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연습장에다 써가면서 해보고 혹시 여러분 회사에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님한테도 여쭤보고 또 회계감사하는 회계사랑도 협의를 해보고 오케이? 근데 서로 좀 주장이 다르다. 얘기가 다르다.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 알았죠? 그럴 때는 제 전화번호 아시니까 그럴 땐 편하게 저한테 물어줘. 회계사님 이런 게 있는데 회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도 제 의견을 말을 해드릴게. 알았나? 다만 제 의견이다. 그지? 세법에서 제가 맞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 제 의견이야. 제 의견도 참조하시고. 근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장문으로 와. 그래서 가끔 이래. 아, 이걸 쓸 바에 차라리 전화 한 통을 하시지 그럴까. 이 생각도 가끔 들어. 이해해? 여러분이 이렇게 장문으로 쓰면 뭐야? 내가 또 읽어봐야 되고 나도 또 뭘 써야 되잖아. 눈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알아요? 안경 안 예쁘세요? 이거 돋보기야. 이 책만 보이는 거야. 그죠? 다른 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길면 진짜 그냥 차라리 전화를 줘. 저 올해부터 강의 없어요. 강의 안 돼요. 수강생이 안 모여요. 경기 악화, 예산도 없고, 그렇죠? 이러니 저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지겹다. 직원들이 하잖아. 그래도 나가면 직원들이 좋았다고 차, 커피 타줘, 점심 때 밥 먹어 하니까 저는 한 8시쯤 나갔다가 4시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 때나 전화해요. 2월 달에는 너무 한가한데요. 그리고 가끔 회계사님 왜 전화 안 받아? 그때 그러면 제가 2월부터 저도 헬스 끊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헬스할 아마 전화 안 받으면 그때 헬스장에 있었나 보다. 그죠? 그럼 밤에 해? 밤에 전화해도 돼? 상관없어. 아무 때나 해. 알았죠? 새벽에 문자해도 돼. 저 무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해도 소리 안 들려. 일어나서 보고 답 드릴게. 됐죠? 사는 게 뭐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궁금하면 제가 알면 알려드리고. 이해돼요? 그러는 거지 뭐. 오케이? 그렇게 살아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 질문은 어렵죠. 잘 봐. 이 질문은 원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때 산 놈은 그냥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고 올해부터 사는 거는 5년간 상각하면 돼. 에? 세법은. 근데 문제는 회계가 문제가 되는 거야. 회계는 똑같은 금형인데 옛날 건 10년이고 얘는 5년이고 이러면 이게 회계사가 안 된다고 그런다고. 안 된다고 그런다고. 아니 논리도 맞잖아. 맞지? 똑같은 금형인데 어떻게 내용 연수가 달라. 그래서 조심해야지. 여러분 봐. 제일 좋은 건 이거야. 빨리 이거야. 아이 몰라. 그냥 금형 계속 10년 가. 이러면 회계는 올해 취득한 것도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해. 이게 회계야.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회사 계상액이고 세법의 한도, 상각 범위액은 5년이면 세법이 회사 계상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런 건 시음부족액이잖아. 그러면 세무조정이 없으니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욕심이 나니까 이익이 많은 회사야. 그러니까 거꾸로 올해부터 5년 할게. 그러면서 옛날 것도 5년으로 갈게. 이렇게. 이해돼요? 옛날 걸 10년으로 하다가 이것도 5년으로 바꿀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 변경이야.
이런 걸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전진법이라고 그러잖아. 전진법. 잡아드릴게. 빨리 봐. 2022년 7월 10일 날 금형을 10억 주고 샀어. 그러면 그때는 10년이니까 2022년에는 뭐야? 10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이때는 5천만 원 감가상각을 했고 작년에는 1억을 감가상각을 했어. 근데 올해 와서 이거를 내용연수를 이걸 5년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잖아. 취득가액에서 전년도까지 감가상각한 거를 빼고 그럼 내용연수가 빨리 몇 년이라는 거야. 새로운 게 5년인데 그동안 뭐야? 1.5년 지났잖아. 이게 잔존 내용연수야. 그럼 잔존 내용연수는 뭐예요? 지금 3.5년이잖아. 그럼 이건 3년이면 36개월분에 0.5면 6개월이니까 이건 42개월이니까 요 미상각잔액을 앞으로 남은 42개월분에 올해치 12칠 요렇게 감가상각하는 게 회계학의 전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뭐라고요? 세법은 얘는 10년이니까 한도가 1억이니까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선금불산입이 된다 이 뜻이고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회계사님 요놈을 내용연수 변경을 지방청에다가 승인 신청하면 어떨까요? 저는 반댈세. 그렇죠? 이 금형 정도가 바뀐 걸로 굳이 지방청에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세무조정해도 되니까 혹시 요런 게 궁금하면 지금 이 말한 건 어디 나오냐면 707페이지에 이게 동그라미 6번이에요. 내용연수가 변경될 때 요거 궁금하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해. 저랑 같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알았나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금형의 내용연수가 올해 5년으로 바뀐 것 중요한 거고요. 넘어가시고요. 702페이지에 회계가 가끔 손상차손이라는 거가 나오면 여러분 이건 세법은 뭐다? 감가상각으로 봐서 한도 초과를 하는 걸로 봅니다. 다만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여러분 아까 사장님 저기 책상 뽀개버려서 손상으로 비용 떨었죠. 그건 세법이다. 손금이야. 손금이고 일반적인 건 그렇다. 넘어가시고요. 내용연수 하실 필요 없겠고요. 넘어가시고요. 중중중중 아무것도 안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717페이지에 가면 4번에 태양광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전 정권에서 엄청나게 태양광했죠.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을까 모르겠네. 원전이 맞아 태양광이 맞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몰라. 그래서 전 정권이 하도 태양광을 많이 해서 태양광 전기 설비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다? 딱 나오죠. 지금 세법은 기계장치로 간다 이겁니다. 이걸 원래 전 정권 하에서는 이 국세청의 입장이 태양광 설비는 구축물로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세심판원에 가서 국세청이 깨졌어요. 그래서 유권 해석을 바꿔서 지금 현재 태양광 설비는 기계장치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넘어가시고요. 감가상각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IFRS는 전부 다 정액법밖에 안 합니다. 오케이? 정률법 없어요. 보지 마세요. 다음에 724 감가상각 10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감가상각이 회사 계상액이 세무상보다 많으면 상각부인액으로 성금불산입되고 적으면 시인부족액이고 세무조정이 없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건 이런 시간에 하는 거 아니야. 다만 오른쪽에 여러분 725 잡아요.
올해 신규 취득한 자산은 첫째 줄에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한도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 지금 사업에 사용한 날은 세법이야. 회계학은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 날이야. 두 단어가 다르다. 그죠? 칠판 보면서 이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회계사님, 네, 올해 7월 달에 공장이 완성돼서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이 가능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근데 회계사님, 네, 불행한 일이 뭔데요? 주문이 없대. 그래서 1년 내내 놀았대. 그럼 다르지? 회계학은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감가상각을 잡고, 오케이? 세법 한도는 실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한도가 0이어서 선금불살입됩니다. 환장하겠죠? 환장하죠? 그럼 이럴 때는 회계사를 설득해. 주문이 없어 안 돌렸잖아. 회계사야. 이거 감가상각하면 비용인데 세법은 부인되고 공표이익만 줄잖아. 야, 좀 봐주라. 어? 기계 돌 때부터 하자. 내가 회계사면 봐주겠다. 안 그래? 봐줄만 하잖아. 맞아? 요런 걸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넘어가고 아이고 727 웃지하우리 IFRS 이건 여러분이 모르겠지, 그지? 모르니까 해야지. 모르니까 아유 기타 또 켜야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자, 칠판 보세요. 야, 히스토리를 참 옛날에 하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IFRS를 몇 년도에 도입한는지 아세요? 뭐 어떻게 알아? 그지? 내가 입사할 때부터 IFRS인데. 히스토리입니다. 2011년부터 대한민국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IFRS를요. 그러니까 이때 실무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왜요? 새로운 회계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 그죠? 그걸 인수하면서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옛날의 회계를 국제회계로 컨버전하고 세무조정하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이때 고생한 사람들 잘해줘. 이때 했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기업의 재무팀 팀장급들이야. 이해하셨지? 그 친구들이 이 전환, 컨버전 일을 했던 실무자들이었어. 잘해줘. 그래서 목에 힘주고 사는 거야. 네가 IFRS를 알기나 하니?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가 자기는 컨버전을 해봤다 이거야. 그렇죠? 맞아. 중요한 일이야.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때 그죠? 국제회계를 처음 하면 감가상각의 내용 요소를 전부 다 재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얘기를 해줄 거야. 포항제철은 제일 중요한 게 용광로죠. 용광로인데 여기는요 실제로 8년간 상각했었어요. 8년간. 근데 내용 연수를 하니까 15년,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요 8년이 세법의 내용 연수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아요. 실제로 생각해봐. 용광로가 여러분 8년만 쓰겠어? 더 쓰겠지, 그죠? 순간 재밌다. 여러분, 비행기 내용 연수 몇 년인 줄 알아? 무안에서 공항에 떨어진 게 15년 차 비행기라고 그러던데. 맞아? 비행기 내용 연수 안 궁금해? 그럼 살짝 보실래요, 여러분? 아이고야, 이것도 재밌잖아. 내용 연수표 아까 어디 있었지? 아직 안 나왔나? 뭐라? 뒤에 나오나?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어디나 눈으로 보여드릴게. 744페이지 아니지? 700 봐라. 맞아. 74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건축물들 별표 5가 두 번째 선박항공기가 여러분 그죠? 선박항공기가 자 여기에 몇 년이야? 뭐 9년부터 15년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대회하는데 그냥 요 정도인가? 다시 칠판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재무제표상의 내용연수가 15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15년. 근데 비행기는 15년이 끝나서 운행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리라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그죠? 이번에 사고 원인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요? 사고 원인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서 진짜 가라앉은 거냐, 세 대가 동시에 이걸 쳐가지고서 도저히 엔진이 두 개가 동시에 다 나가서 한 거냐가 나와야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 거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가 지금 블랙박스가 5분간 사라졌다고 그러죠. 역사상 처음이래잖아. 왜 사라졌을까? 떨어지기 직전에 4분의 아무런 데이터가 없대잖아. 이상하죠? 블랙박스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요. 다음엔 그 억울하게 희생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저는 지금 그래. 아니 왜 그 무한 그런 데다가 비행기를 항공을 만들면 활주로도 좀 길게 하고 새때 쫓아야 되는 건 상식 아니야? 그죠? 왜 안 할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안 해? 여러분 미국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 후회스러울 뿐이네요. 그분들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봐봐. 뭔지를 보여드릴게. 쉽게 갈까? 여러분요. 자, 2009년에 용광로를 쉽게 800억을 샀어. 그러면 2009도 나누니까 100억. 2010도 100억일 거 아니야. 이렇게 200억을 생각했어. 근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내용연수를 15년으로 가니까 왼쪽과 달라. 좀 전에 이 내용연수는 변경이 전진법이지만 이때는 이거 하여튼 잘 본데 하여튼 이거 웃겨. 이건 오류로 봤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냥 오류로 봐. 그러니까 뭐야? 옛날부터 15년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8년. 이게 오류야. 이거는 그죠? 이건 뭐야? 이거는 소급법을 건 거야. 옛날에. 그럼 내가 나눠드릴게. 800을 15년으로 나누면 있잖아. 그냥 1년에 53억이야. 그러면 106억이지. 그러니까 지난 2년간 106억을 해야 되는데 200억을 했으니까 빨리 얼마를 감가상각을 더했다는 거야. 94억을 더했지.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 2011년 1월 1일에 이 전표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잘못한 94억을 환입하고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기 2월 잉여금을 늘린 거야. 그리고 다시 올해부터는 감가상각비를 그냥 53억씩 계속 상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하여튼 이런 후진 나라가 어딨냐. 내용연수를 변경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오류로 봐서 이랬어요. 여러분의 감을 한번 잡아드릴까? 2011년에 여러분이 이 전표를 넣었다. 대답 잘해. 이 수정전표는 틀림없이 이익여금이 늘어났지. 이건 여러분 회사에 유리해 불리해. 이건 10초 줄게. 고민해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실력이야. 이 전표가 들어간 건 여러분들한테 빨리 가자. 유리해 불리해.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 회계처리 전표가 세무조정이 아니라 이런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 자본이 느니까 부채비율 낮아지고 그래? 진짜 유리해? 한번 볼래 여러분? 세법은 전년도에 요 두 놈들이 선금으로 인정받은 걸 법인이 이미 환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놈은 입금산입이야. 입금산입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해야 돼. 이해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해. 이제껏 이렇게 감가상각했어. 이건
지난 재무제표 및 비용으로 갔는데 환입은 이익잉여금을 늘려놓고 앞으로 이 금액만큼 또 다시 비용이 94억만큼 늘어나는 거야 앞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표야. 유리한 전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만큼 어디 가서 금감원, 기재부, 특히 기획재정부에 가서 야 우리가 원해서 IFRS를 도입했니? 니네 국가가 도입하라고 해서 도입해놓고 나더러 이 금액만큼 세금을 내라고? 미친 거 아니야 니네?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아니요. 세법은 이걸 임의환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요 놈을 다시 동시에 손금산이 감가상각비로 94억을 마이너스 6을 때려서 요걸 환입하는 연도에 절대로 똔똔이라 이거를 세금 안 내고요. 그러니까 미리 감가를 넣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놈이 나중에 비용화 된다고 그랬지. 요놈이 그럴 때 이놈을 손금불산입하니까 이거 일단 환입해도 세금이 없고요. 둘째, 나는 100억을 비용 잡고 싶어 임마. 근데 네가 임마 바꿔서 임마 53억만 잡으라며 우리 이익도 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을 배울 때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라고 배워요. 감가상각은 장부의 비용으로 잡아야만 송금이라고 배우죠. 세무조정으로 송금이 안 된다라고 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IFRS를 도입하는 기업은 옛날에는 한도가 100억인데 이걸 바꿔서 되면 요 차익만큼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인 감가상각비 얼마야? 47억만큼을 또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감가상각은 손금산입이 없는 거예요. 국제회계기준 하는 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넘어옵니다. 2024년에도. 그래서 국제회계기준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50% 우로에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을표에 보면 유보들이 넘어오는 게 있죠. 거기서 감가상각비가 마이너스 유보로 넘어오는 놈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있으시면 여러분이 이때 안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이너스 유보가 어떻게 세무조정에서 나왔어요? 라고 반드시 윗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알았죠? 그럼 이게 뒤에 가서 손금불산입이니까 엄청난 팔로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연수를 그때 변경한 기업에 세무조정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힘들어서. 알았죠? 이런 것만 봐. 다만 다행스러운 게 뭐야? 다행스러운 게 무지하게 많은 기업들이 이걸 실제로 내용연수를 바꾼 건 아니에요. 몇 개 회사들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위에 분에게 물어. 팀장님 2011년에 우리 도입할 때 내용연수를 바꿨어요? 응, 안 바꿨어. 우린 괜찮아. 그러면 다행이구나. 그때 바꿨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유보가 또 그러면 아이고 죽겠구나 이러면 된다. 됐나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재밌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쭉쭉쭉 가서 730의 감가상각 의제는 제가 일반 회계기준 강의할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고 오늘 국제회계기준 할 때는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게 안 나오고 일반 회계 기준은 이게 중요하거든. 이해하죠? 그래서 각자 강의 방법이 다르고요. 개발비라는 것들이 나오네요. 개발비. 이건 보지만 기업 회계대로 여러분이 개발비를 잡으면 세법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요? 이해하셨습니까? 개발비 이런 거 세무조정 없습니다. 없어요.
해주시고요. 그래서 개발비는 아시지만 회사가 개발비는 내용 연수를 3년 하는 분도 있고 2년 하는 분도 있고 5년 하는 분도 있어요. 회계가 그냥 내가 개발비를 3년으로 생각해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우리는 3년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신고해 주시면 세법도 3년을 인정하고요. 여러분이 3년을 장부상에서 3년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세법은 5년으로 해서 시부인이 나옵니다. 개발비 있는 분들만 기억합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발비 몇 년에 생각합니까? 그거 국세청에다가 신고하셨습니까? 신고하셨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5년으로 걸립니다. 알았죠? 삼성전자는 개발비 2년에 생각합니다.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요. 그리고 알아나 원래 여러분 회계학은 개발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R&D 비용이 한 15조 나가요. 15조 중에 개발비는 한 1조밖에 안 잡힙니다. 다 연구비로 가는 겁니다. 세법은 전액송금이고 개발비도 인정하는데 내용연수만 세무서 신고하면 그것도 인정하니까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는 겁니다. 기본으로. 요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와 진도 잘 간다. 서식들 이런 거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의미 없습니다. 내용연수 나옵니까? 742에 여러분 거기 별표 3에 여러분 무형자산을 보시면 나오지만 여러분 영업권 상표권은 5년이고 특허가 여러분 특허가 7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이거 왜 그게 없을까? 왜 그걸 안 했지? 왜 어디고? 여기 미안합니다. 바보 같아서 727페이지에 가면 727페이지에 가면 그렇죠? 여러분 어려워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줄에 IFRS를 적용하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차액의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추가로 선금산입이 됩니다. 밑에 박스 밑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셋째 줄에 상표권을 말합니다. 2번 IFRS를 적용하기 전에 취득한 영업권을 말합니다. 와, 저는 재밌고 여러분은 어렵네요. 그렇죠? 저는 재밌고 지우고요. 칠판. 자, 지금 18번째 시간인데 제가 하는 말 기억나죠? 그렇죠? 화면을 켜놓고 그냥 중얼중얼 들어라. 컴퓨터 화면 켜놓고 동영상 켜놓고 그냥 켜놓고 화장실 가라. 켜놓고 밥 먹어라. 켜놓고 문자하라. 친구랑 통화해도 돼. 그냥 켜놔. 끄지 말고. 왜? 또 들을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어때? 회계사니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 넘기지? 또 듣고. 웃겨.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들으면 어라? 이게 묘하게 뭐가 들려 귀에. 그렇지. 그래. 이렇게 들려. 웃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 혹시 없어?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요새 봐요. 무슨 공부의 신인가를 보니까 여러분도 그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학 선생이 한 놈 나오고 영어 선생이 한 놈 나오는데 그 두 놈들 말 무지하게 잘하대. 정말 대단해. 기가 막혀.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좋아. 여러분 좋아. 그건 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는 얘기들이야. 그건.
고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야. 우리는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왔고 사회 나와서도 특정한 일만 하잖아. 그지? 회계세법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 우리는 서울대 못 나왔을 수도 있고 연고대를 못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대 연고대를 못 나와도 그 공부의 신인가에는 다 서울대 연고대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와도 회계세법은 잘할 수 있다가 제 지론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도 회계학 못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회계세법은 적성이에요. 이해해요? 그 적성을 먼저 본인한테 물어봐요. 나는 맞나? 저한테 이런 상담 되게 많아. 회계사님, 저 세무회계사무소 다니는데요. 20년 다니는데요. 20년 차인데요. 왜 저는 아직도 회계세법을 못하죠? 그럼 제가 뭘 잘하시면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법인결산 강의를 한번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이거 한 번도 안 들으세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안 들고 본인은 회계세법을 잘하길 바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 아니, 이런 것도 안 보셨다면서요? 그럼 본인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놓고 지금 회계세법을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기분 나쁘겠지, 그지? 그럼 나도 기분 나빠. 속으로는 솔직히 그냥 끊어! 이러고 싶다니까? 맞지 않아? 내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걸 모르면 문제가 있지만 노력도 그래 또 물어. 들었대. 들었어요? 들었어요. 몇 번이요? 한 3년 전에 한 번이요. 3년 전에 한 번이요? 네. 그 다음 다 안 들었고요? 네. 그럼 본인은 이거 한 번 듣고 이양수가 40 몇 년을 연구해서 쓴 책을 한 번 듣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 열받잖아. 이 늙은 놈이, 60 중반인 놈이, 이런 책을 다 쓴 놈이 매일 집에 가서 공부하고 10시간씩 주말에도 책 보고 그런 놈이. 그럼 저는 뭐야?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문제가 내가 그때 알았어. 한 번만 본다는 걸 알았어 내가. 한 번만 수업을 듣는다는 걸 알았다고.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붙잡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넘겨 틀어놓고 3번, 5번을 들어 그냥. 그러면 달라져요. 이해했나요 여러분요? 그러시길 바랄게. 기도합니다. 몇 년 지나서 여러분이 저랑 대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그때는 저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회계세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계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 의견은 이런데 회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근거인데 회계사님 저는 이런 근거인데 우리 앞으로 이런 걸 대화하자고요. 이해해? 강의가 아니라 어떤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하는데 회계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만나자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자고요. 그 과정을 겪고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다 전문가 못 돼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그러니 이렇게 복습해요. 칠판 보면서 여러분 회사가 상표권을 사셨어요. 좋아요. 20억 주고 상표권을 샀어요. 아까 내용연수를 봤지만 여러분 세법은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봐요. 1월 10일 날 샀어요. 그런데 아세요? 국제회계기준은 상표권을 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을 검토할 뿐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상표권을 상각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5년이 뭐냐면 여러분이 상표권을 등록을 하면 법으로 5년을 보호해줘요.
5년이 끝나면 다시 가서 우리는 상표권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돈 없이 또 연장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의 상표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계는 상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상표권을 등록 안 하잖아. 다시 재수없어 그러면 그때 그놈을 선상차선으로 비용 잡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20억을 주고 사서 세법은 5년이니 매년 4억 원이 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가 상각을 안 하니까 이놈을 손금 인정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법은 상표권에 대한 상각 범위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상표권 마이너스 유보로 요 4억을 손금산입합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하는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무조정이 상표권을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칠판 아까 자산, 부채 해서 우리가 영업권이 400억이 잡혔다. 여러분 맞죠? 영업권이 400억이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가자. 세법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법도 이 영업권을 인정합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은 영업권을 상각해 안 해. 안 합니다. 근데 세법은 영업권이 5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간이면 아까 7월 1일에 떴으니까 세법은 이걸 5로 나누고 12분의 6 월할상각이니까 40억이니까 세법은 그러니까 똑같이 상표권처럼 한도가 40억인데 회계가 상각을 안 하니 여러분도 요 40억을 손금산입 영업권 마이너스 유보로 빨리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안 됩니다. 상표권은 한도만큼 손금산입이 되지만 여러분 영업권은 손금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묻지 마. 내가 알아. 법 만든 친구들이 안 된다는데. 알았나요? 안 됩니다. 영업권은 손금산입이 안 되는데 빨리 칠판 아까 바로 배웠잖아. 국제회계 기준이 몇 년도에 도입했어요? 2011년이니까 이전에 이미 여러분 이런 영업권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죠? 영업권이 있으시면요 이놈은 손금산입이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빨리요 컨버전 안 해봤죠? 컨버전 안 해봤죠, 그죠? 컨버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거 저한테 IFRS 수업 들으면 제가 컨버전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칠판 보셔서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하기 전에 있던 영업권들은 지금 세법대로 손금산입이 되고요. 2011년 이후에 영업권이 발생된 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고 물으실 필요 없다. 지금 요런 놈들이 중요한 겁니다. 다 넘어가셔서 내용연수 표를 보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744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슬슬 다음 시간에 영업권 이런 거 나머지 해서 감가상각 또 일시상각 충당금 이제 슬슬 마감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리스와 업무용 승용차까지 해서 마감할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끝.